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Personality Traits in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 작년 2023년에 구글 딥마인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그리고 게이오 대학교가 협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입니다. 현재까지 총 30회 정도의 인용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 논문에 대해서 오버뷰를 말씀드리고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메소드, 그리고 논문에서 진행한 다양한 실험들,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은 LLM Personality Test라는 심리 테스트를 활용해서 LLM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무엇이 있는지 그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Reliability와 Constructability 측면의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계적 분석은 심리 측정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심리 테스트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LLM이 과연 어떻게 또 어느 정도까지 퍼스널리티를 갖도록 만들 수 있을까 측면에 대해서 LLM 퍼스널리티의 종류와 정도를 세분화하여 프롬프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LLM의 퍼스널리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리티를 LLM에게 준 것이 어느 정도로 잘 형성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연구실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세미나에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중에서 본 논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 보자면 퍼스널리티의 개념, 그리고 퍼스널리티가 다이얼로그에서 어떤 만큼 중요한지, 또 페르소나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페르소나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인 페르소나 챗이 무엇인지, 또 어떤 페르소나가 구성되어 있는지 등과 또 특히나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의 핵심 개념 이론인 빅5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베이스로 다루고 있고 해당 내용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본 영상에서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개념은 특정 상황에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이 트레이트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빅5 Personality Trait이라는 연구가 가장 인간의 행동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사용되는 형용사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그게 5가지 정도를 살펴보자면 우선 상상력, 호기심,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성향과 관련된 개방성,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실성 측면, 또 다른 사람과의 사교를 추구하는 외향성 측면,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화성, 마지막으로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게 되는 신경 과민성과 관련된 성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또 모델의 사이즈가 증가하고 또 휴먼 제너레이티드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서 LLM은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 정도까지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LM이 제너럴하게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라지 어마운트 데이터로 학습된 이 LLM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으로 합성된 퍼스널리티가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LLM이 아웃풋에 드러내게 되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연구가 집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LLM의 퍼스널리티는 LLM이 어떠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가, 즉 LLM이 퍼스널리티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는가 측면과 두 번째로는 LLM이 원하는 퍼스널리티를 갖도록 만들 수 있는가,
즉 LLM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를 아웃풋에 드러내도록 유도해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LLM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퍼스널리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프롬프팅 등의 방법으로 아웃풋의 특정한 퍼스널리티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심리 측정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심리 테스트들을 활용해서 기대한 바처럼 퍼스널리티가 잘 드러나는 아웃풋이 생성이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를 평가하기 위해 심리 테스트를 활용하는 연구 중 가장 유명한 연구는 머신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는 MPI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빅5의 퍼스널리티 티어리를 바탕으로 심리 테스트를 사용해서 LLM의 퍼스널리티를 평가하는 방법론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심리 테스트가 바로 뒤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 테스트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PIP 네오 그리고 BFI라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심리 테스트들의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5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도록 프롬프팅을 하고 있고, 아래의 예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팅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 5가지의 트윗별로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점수를 1에서 5점으로 해서 전체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평균이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트윗과 positively related 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LLM에게 퍼스널리티를 주입하는 그런 연구로는 퍼스널리티 프롬프팅이라는 P2 방법론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에서의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시키는 방법론인데요. 간단히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빅5 트윗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서 나이브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선택한 트윗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심리학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키워드 프롬프트를 구성하게 되고, 이후에 LLM에게 이 키워드 프롬프트를 주면서 이 프롬프트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을 문장 형태로 구성하게 하여서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성한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를 하나의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이후 어떠한 특정한 컨텍스트라는 상황에서 퀘스천을 주었을 때 특정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을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MPI에 생성한 리스폰스를 주고 심리 테스트 문항이 리스폰스에서 얼마나 어큐레이트하게 드러나는지를 평가한 뒤에 이를 점수를 계산하면 가장 경향성이 높은 트윗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넣어준 것과 심리 테스트 결과에서 도출되는 트윗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LLM의 퍼스널리티를 신뢰성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측면입니다. 즉, LLM이 가진 퍼스널리티 트윗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스널리티 프로필을 활용해서 LLM이 퍼스널리티를 갖도록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주어지는 퍼스널리티에 따라 다른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LLM에게 특정한 퍼스널리티를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각을 조금 더 메소드 측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았던 측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Structured Prompt를 통해 심리 테스트를 활용해서 LLM을 평가하고 있는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 측면이 있는데요. 이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LLM이 원하는 퍼스널리티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쉐이핑 트레이트 부분에서는 LLM이 가질 수 있는 퍼스널리티를 정의하고 이를 프롬프트로 제공하게 됩니다.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심리 테스트에 응답하도록 하면 LLM의 퍼스널리티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 테스트는
IPIP 네오, 그리고 빅5 인벤토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론 모두 빅5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평가하기 위한 심리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IP 네오는 각 트레이별로 60개 해서 총 3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고, BFI는 각 트레이별로 8개에서 10개 하여서 총 44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심리 테스트 모두 5점 척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둘 중에 IPIP 네오가 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퍼스널리티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리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 설명에 맞게 태스크를 수행하라는 인스트럭션 부분, 그리고 버섯 라비올리를 좋아하고 또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고 와 같은 노란색 측면의 페르소나 부분, 다음으로 다음 문장을 평가하라 라는 부분과 보라색 파트에서는 앞서 보았던 두 가지 심리 테스트의 각 문항들이 하나씩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핑크색 부분은 이 문장이 앞에서 준 페르소나 설명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1에서 5점의 점수를 매겨라 라는 스케일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의 괄호 안에는 각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프롬프트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강건성을 높이도록 설계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이템 프리엠블, 그리고 아이템 포스트엠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프리엠블은 페르소나 인스트럭션, 페르소나 디스크립션, 아이템 인스트럭션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고, 페르소나 디스크립션에 따라 응답하라는 지시,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 응답하라는 지시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아이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심리 테스트 문항들이 하나씩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포스트 엠블은 평가할 스케일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템 프리엠블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페르소나 인스트럭션 파트는 다음과 같이 for the follow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페르소나 디스크립션에 따라 응답하라는 전체적인 태스크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가지 부분들은 모두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진행되지만 본 페르소나 인스트럭션 부분은 유일하게 모든 실험에서 다음 하나의 문장으로 고정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페르소나 디스크립션은 2018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페르소나 챗이라는 데이터셋에서 50개의 페르소나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페르소나 챗이라는 데이터는 현재까지 있는 다양한 페르소나와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높고 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굉장히 많은 페르소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저자가 선별한 50개의 페르소나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인스트럭션 파트입니다. 이는 considering, thinking about, reflecting on, evaluating, regarding과 같이 다음 문장에 대해 생각해봐라 라는 5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현들은 심리 테스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인스트럭션을 활용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파트는 IPIP 네오와 BFI 테스트에 각각의 300개와 44개의 문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문항은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문항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순서 상관없이 테스트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 포스트 엠블 부분입니다. 이는 5점 척도를 통해 문항을 평가하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각 스케일에 대해서 1점일 때는 disagree strongly 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very inaccurate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각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각 테스트별로 즉 IPIP 네오와 BFI가 각각 개별적인 5가지의 평가 스케일 안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가 어느 정도로 적절한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파트입니다. 타당도는 컨버전트, 디스크리미넌트, 크리테리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우선 릴라이어빌리티 측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는 테스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즉 반복적으로 측정해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에는 크롬바흐, 구트만, 맥도날드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테스트 점수가 얼마나 일정한가, 항목별 문항끼리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또 각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서 측정을 하는가와 같은 측면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매트릭이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전체적인 릴라이어빌리티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매트릭이 모두 각각이 0.7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Constructive Validity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을 잘 측정하는가 측면입니다. 이때에는 컨버전트와 디스크리미넌트 그리고 크리테리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컨버전트와 디스크리미넌트는 IPIP-NEO와 BFI를 비교하는 것으로 동일한 추이 세대에 얼마나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바로 컨버전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른 추이 세대에서는 얼마나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디스크리미넌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컨버전트와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테리어는 IPIP 내용과 각 추인 요소에 대한 다른 심리 테스트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빅5 5가지 추인마다 오픈네스와 관련된 다른 심리 테스트들과의 결과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익스트라버전과 관련된 다른 심리 테스트의 결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각 추인 요소에 대한 검증받은 심리 테스트들과의 연관성으로 본 방법론의 타당성과 우선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컨버전트와 디스크리미넌트는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PIP-NEO와 BFI의 relevant 스코어를 구하고 해당 값이 0.8 이상인 경우에 컨버전트 타당하다라고 보게 되겠고, 이 컨버전트에서 구했던 컨버전트 relevant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넌트 relevant 스코어의 차이값이 0.4 이상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디스크리미넌트 밸리디티까지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컨버전트 밸리디티 수렴 타당도를 보시면 해당 값인 IPIP-NEO와 BFI가 동일한 기준으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평가하고 있는가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즉 IPIP-NEO와 BFI가 가진 5가지 퍼스널리티 서브스케일이 각각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5가지 트레이트 각각을 비교했을 때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평균이 0.6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IPIP-NEO와 BFI가 동일한 추일 세대에서 비교하고 동일한 추일 세대한 유사도를 계산했을 때 전체적인 유사도들의 평균이 0.8, 즉 0.6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렴 타당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넌트 밸리디티는 판별 타당도로 앞서 보았던 수렴 타당도에서 판별 상관관계를 뺀 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는 IPIP-NEO와 BFI가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평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동일한 트레이트 간의 상관관계, 즉 수렴 타당도와 다른 트레이트 간의 상관관계, 즉 판별 상관관계의 차이값이 0.4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IPIP-NEO는 동일하게 익스트라버전이라는 트레이트에 대해서 BFI는 이 익스트라버전을 제외한 다른 4가지 트레이트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성과 이외를 비교한 상관관계의 평균을 구한 것이 판별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개방성 그리고 개방성과의 상관관계인 수렴 타당성에서 빼서 상관관계의 차이값인 판별 타당도를 구하게 됩니다. 즉 0.3이 바로 판별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앞서 구했던 수렴 타당성이 0.8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값인 0.5가 바로 판별 타당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판별 타당도의 값이 0.5이므로 결국에 0.4보다 높은 값이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서는 판별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별 타당하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트레이트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다른 트레이트 간의 상관관계가 낮도록 해당 테스트들의 질문 항목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두 테스트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5가지 요소 각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별의 질문 항목을 잘 설계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Criterion Validity입니다. 이때에는 각 Personality Trait에 대해 관련한 여러 테스트들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가 이미 많이 사용되는 검사 그리고 기준 등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트레이마다 해당 트레이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심리 테스트 결과와 지표들을 가지고 IPIP 네오와 사람 심리 테스트의 결과를 비교해서 유사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5가지 트레이트 각각 테스트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트레이트는 파나스, BPAQ, BVQRR, SSCS 4가지입니다. LLM의 IPIP 네오 결과와 휴먼의 테스트 결과 간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은 LLM에게 퍼스널리티를 주입해보는 쉐이핑 파트입니다. 이때에는 퍼스널리티의 종류와 정도를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있고 정의한 것을 프롬프트를 통해 LLM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 예시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글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 파란색으로 적힌 부분이 우측에 있는 3가지 측면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LLM의 퍼스널리티 종류를 세분화하는 부분이 퍼스널리티 패시과 어드젝티브 마커라고 봐주시면 되고 퍼스널리티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부분이 링귀스틱 퀄리파이어입니다. 패시스는 5가지로 분류되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총 30가지로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어드젝티브 마커는 30가지로 나눈 패시스 각각을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매핑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링귀스틱 퀄리파이어는 단순히 경향성이 유무나 크고 작음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경향성이 있는지를 9가지로 나눠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트레이트과 패시를 정하고 표현한 링귀스틱 퀄리파이어 레벨을 정하면 그 스케일의 어드젝티브들을 표현해서 파란색 부분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Personality Facet은 빅5 Personality Trait의 각 요소를 6가지의 Facet으로 구분하는 IPIP 네오의 기준입니다. IPIP 네오는 각 트레이마다 6가지의 Facet을 가지고 각 Facet마다 해당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드젝티브 마커에서는 골드버그의 70가지 어드젝티브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각각의 빅5 트레이트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된 어드젝티브가 포함된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IPIP 네오의 패시마다 적절한 어드젝티브를 매핑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핑된 어드젝티브들은 2개 이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이 하이와 로우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unfriendly를 보시면 해당 마커는 extraversion trait의 friendliness facet의 low entity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골드버그 어드젝티브로 표현되지 않는 facet이 있다면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104개의 어드젝티브를 구성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nguistic qualifier입니다. 이는 personality 레벨을 세분화한 9가지 리커트 스케일 퀄리파이어로 하이와 로우 각각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에서 9까지의 9개의 레벨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퀄리파이어로 어드젝티브를 표현하게 됩니다. 로우와 하이로 나눈 이유는 앞서 보셨던 어드젝티브 마커들이 하이와 로우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extraversion trait을 선택했고 레벨을 4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 레벨 4는 로우 엔티티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레벨 4에 해당하는 표현이 빛이므로 빛으로 앞서 보셨던 extraversion의 로우 엔티티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인스트럭션 튜닝이 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 팜과 그리고 플랜팜 칠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플랜팜 안에서도 모델의 크기를 따라서 8빌리언, 62빌리언, 540빌리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크게 reliability와 construct validity를 평가한 것, 그리고 shaping trait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오버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플랜팜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점수 분포를 보였고 또 이 중에서도 모델의 크기가 가장 큰 540빌리언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LM에게 퍼스널리티 종류와 정도를 세분화해서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 테스트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LM이 정말 원하는 수준의 원하는 특성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reliability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62빌리언이라는 동일한 크기에 대해서 PAM, 플랜팜, 플랜팜 칠라라는 인스트럭션 튠드 여부에 따른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모델이어도 인스트럭션 튜닝 여부가 결과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플랜팜과 플랜팜 칠라는 대부분 엑설런트 수준으로 억셉이 된 것을 알 수 있으나 팜의 경우에는 엑설런트는 전혀 없고 언억셉터블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모델인 경우에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비교를 수행해 봤을 때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제안하는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엑설런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중 540빌리언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벌전트 밸리디티 측면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62빌리언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세 가지 인스트럭션 튠드 여부에 따른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이 강한 컨벌전트 코렐레이션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트윗에 대해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플랜팜 칠라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는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IPIP 네오와 BFI의 컨버전트 코렐레이션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2빌리언과 540빌리언이 매우 강한 컨버전트 코렐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scriminant validity 측면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instruction tuned와 그리고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두 가지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델의 크기가 같다면 instruction tuned 모델의 discriminant validity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는 플랜팜 칠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discriminant validity가 매우 향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역시 540빌리언인 플랜팜 모델이 앞서 보셨던 플랜팜 칠라보다도 더 우수한 0.51의 discriminant validity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리테리언 밸리디티입니다. 이때에는 각 장표 위쪽에 있는 스케일이 해당 트윗에서 사용한 관련한 심리 테스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리 테스트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포지티브인 것이 좋은지 네거티브인 것이 좋은지가 모두 다릅니다. 먼저 익스트라버전의 경우에는 긍정적 측면인 PA1은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그리고 NA1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팜 62빌리언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델의 크기가 가장 큰 540빌리언이 매우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그리블리스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들이 모두 공격성, 폭력성과 관련된 스케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코렐레이션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표를 보시면 모든 모델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고 특히나 플랜팜 8빌리언보다 오히려 팜 62빌리언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인스트럭션 튠드 여부보다 모델의 크기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인 성실성 측면에서는 위에 있는 지표들이 모두 성취감, 정의감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일과 포지티브 컬레레이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팜 62빌리언은 그렇게 유의미한 포지티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인스트럭션 튠드 여부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과민성은 앞서 보셨던 익스트라버전과 동일한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으나 신경 과민성이기 때문에 반대의 코렐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보시면 팜 62빌리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의 크기가 가장 큰 540빌리언이 강한 커렐레이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리스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들이 창의성과 관련된 스케일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커렐레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팜 62빌리언은 오히려 네거티브 커렐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이핑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5가지 트레이트의 9가지 레벨별로 IPIP 네오의 점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트레이마다 9가지 레벨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총 45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이 300개의 문항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300 곱하기 45번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퍼스널리티 종류와 레벨에 따른 점수 분표를 비교한 것이 우측의 장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이어지는 회색 박스의 대각선이 바로 동일한 퍼스널리티에 대해 주입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에 해당하는 것이 IPIP 네오의 각 트레이트이고, 행에 해당하는 것이 주입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인데요. 대각선의 그림들이 보시면 왼쪽에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점수 분포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레벨을 높일수록 심리 테스트의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스널리티의 레벨을 다르게 하는 것이 실제 심리 테스트의 결과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꼭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살펴보자면 타겟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레벨과 IPIP 네오 점수 간의 커렐레이션을 계산한 결과가 바로 이 장표입니다. 이를 보시면 레벨별 변화와 점수의 변화 간의 커렐레이션 확인을 해보았을 때 레벨에 따른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퍼스널리티의 경향성이 강해지면 IPIP 네오의 점수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이 경향성은 모델의 크기가 가장 큰 540빌리언에서 매우 큰 커렐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레벨을 1부터 9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1과 9라는 양극단의 레벨 간의 차이가 클수록 레벨 간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벨 9의 스코어와 레벨 1의 스코어를 뺀 디스턴스 값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모델의 사이즈가 큰 540빌리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디스턴스가 더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과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해보자면 본 논문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 LLM의 아웃풋에 담긴 퍼스널리티를 평가하는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측정학의 개념을 통해 LLM 퍼스널리티 테스트의 reliability와 constructive validity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퍼스널리티의 종류와 정도를 프롬프팅해서 LLM이 원하는 퍼스널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